별의 순간, 별의 순간. 이 온다? 오고 있는가? 이미 왔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끓는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은 99도쯤 됐을까요?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SNS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도 뭐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고. 최근에 건의한 거 저기 그 댓글 좀 친구 말고 좀 더 공개적으로 좀 열어달라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계속 페북 글 쓰시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댓글을 달고 싶은데 그래서 댓글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열어주셨어요. 아직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글 하나만 열어주셨어.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얘기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이승환 위원장께요. 네. 그 댓글을 열어준다는 게 왜 저렇게 뭐 웃음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것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 보통 평균적으로 이 댓글에 달리는 수가 한 50개 정도입니다. 아무나 못 답니까? 네네. 친구 맺은 사람만 달 수 있는데요. 예. 이거 보면 굉장히 적네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도 댓글에 다 이렇게 하나의 게시문을 열어놓으니까 제가 보니까 댓글에 지금 1000개가 달렸어요. 20배 넘게 지금 한 거죠.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저렇게 SNS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 보도에서는 뭐 오보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캠프 차렸다. 거기에 뭐 누가 들어갔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 그 김기현 당대표 선출된 전당대회가 3월 8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기현 그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언제 하냐면 12월 27일에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월 8일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달 이전에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원래 당대표 자리는 모든 정치인들의 꿈의 자리예요. 네. 자기 인생과 정치력을 다 걸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년 전부터 시작하고 예. 전국을 다니고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앞에는 각 캠프별로 해가지고 네. 캠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예. 대변인이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불과 전대를 지금 한 달 열흘 앞두고 너무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네.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지도부가 지도 체제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또 당 선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정기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아니 그런데 당 대표 후보들은 언제 등록하죠? 이게 아마 다다음 주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 네, 그러면 딱 D-30일 정도 해가지고 24일로 시작되는 네네. 주에 등록을 한다 이 뜻입니까? 아마 그 다음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 17일이거든요. 네네. 다음 주 후반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뭐 초반에는 이렇게 열어서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전대 출마자들 지금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럼 출마 선언은 다음 주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 17일쯤에. 네네. 다음 주 그 주간 안에 하고 예.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당을 바꾸겠다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하는 것도 당 공천 받는 것만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준비해가지고 후보 등록 시작하는 날 바로 등록을 해도 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35일에서 40일 정도를 그 전당대회 기간으로 잡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기한이 딱 30일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30일의 시간 동안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제 시도당 연설회가 5번에서 7번 정도가 있고 그리고 네. 토론회도 한 5번 정도가 있고 하면은 30일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정치적 이벤트가 계속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국가에 대한 비전, 당에 대한 운영 전략, 그리고 지역 발전 전략까지 모두 다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나올 것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목격담 정치에서 이제 메시지 정치, 그 다음은 회동 정치로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모두 일주일 안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과연 거기에 대한 응집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가 저는 한 달 동안의 전대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홍윤주 기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후보 이름은 뭐 5명, 6명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한번 헤아려 본다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김재섭, 윤상현.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은 거의 없어요. 이제 오늘이 주말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등록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첫 번째 출마 선언자가 없습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다른 주자들 입장에선 또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주변 인사들의 이야기에 저희 언론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친한계로 꼽히는 정성국 의원,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 1호 영입 인사인데 다음 주 정도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된 것 같다. 사실 네.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기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때가 아니냐. 이제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한 전 위원장과 만남을 했었으니까 사실상 출마를 시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사람을 만나서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사람을 노크하고 있지 않겠느냐. 멀지 않은 시간 내 등판 여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당 대표를 뽑는 그 한 달 동안의 절차와 후보 등록과 그다음에 마지막 7월 23일에 있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아무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고 싶을 텐데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또 있습니다. 용산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해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해석 듣고 오겠습니다. 또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의 시간이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는 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별의 순간으로 이어지겠죠? 검증을 통해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능력이나 비전이나 의리를 지켜가는 모습들까지 지켜진다면은 그것이 별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 현실에 참여했다가 선거에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유튜브 하는 게 낫죠. 당선되면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낙선하면 남남되는 거고 당선되면 뭐 그런 건가요? 낙선하면 뭐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죠. 네, 최 소장님. 김재훈 전 최고께서 뭐 낙선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말까지 했어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 박지원 지금 이제 의원이 되셨죠 이번에. 네. 박지원 씨도 그런 얘기하는데 정치는 떨어지면 원숭이가 되고 당선되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와. 이제 국회나 여의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예. 저런 얘기를 아마 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랄까 그냥 약간 익살스럽게 재미있게 그냥 표현한 걸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뭐랄까 이렇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목격담 정치 등등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나오지 않으면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좀 싱거운 사람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예. 지금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정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아예 그냥 그동안 노출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봐야 되겠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게 좀 중요한 게 하나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최혜병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아마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조언들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어떤 사람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하던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야당과 여당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집권하고 있다는 거고 행정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국정을 운영하는 게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거라든가 국민의 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무기력하게 느끼는 게 단기적으로는 원 구성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싸움 문제가 있지만 네. 그거는 어차피 오래 가진 않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선거가 7월 말에 있다는 거니까 네.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당다운 여당으로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가. 여당다운 여당의 핵심은 정책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보면 이명박 정부가 됐건 박근혜 정부가 됐건 네. 뭔가 계속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네. 옛날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뭐 내지는 서민 중도 실용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을 얘기했는데 그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얘기했는데 심지어 연금과 노동은 내용도 없어요. 네.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진 중에 알아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부 발의 법안도 없고. 연금 개혁은 근접을 거의 저거는 이제 근접을 갖죠.
그랬다가 다시 또 22대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죠.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연금은 상당히 근접을 했죠. 근데 네. 노동과 교육은 지금 이야기되신 지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됐지만 네. 실제로는 뭐 정부 발의 법안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럴까요? 실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어떤 국정으로서의 역할, 네. 또 하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만 예. 윤석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도 살릴 수 있지. 안 그러면 특검 문제라든가 정무적 이슈에만 너무 국한시키면 네. 약간 또 다른 늪에 빠진다 그럴까요? 그거는 그거대로 뭐 안 할 수 없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본다면 아무튼 확실한 정책 비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확실한 그 민생과 관련된 또는 경제 부흥, 뭐 안보 뭐가 됐든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